오늘 당신의 삶을 뒤흔들 아주 강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편안함이나 쉬운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울 것입니다. 이 강렬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이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마음을 단련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과체중이든 매일 도넛과 세이크를 입에 달고 살든 솔직히 말해볼까요? 다른 사람은 당신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걱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누구도 당신 자신보다 당신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타나 당신을 구원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조용히 사라졌다가 32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저는 320km 경주의 마지막 구간 319km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곧 이 지독한 레이스를 끝낼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 무릎이 안 좋다던데 어떻게 저렇게 뛰지? 네, 맞습니다. 저는 결승선을 향해 이렇게 달려갑니다. 제가 이 레이스를 끝장내는 모습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지난 6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산맥을 오르내리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외치던 것들을 제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엉덩이를 떼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상상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 통제, 즉 자기 수양의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저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내면과의 대화와 시각화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나아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동기부여를 원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동기부여에 대해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행동으로 동기부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동기부여가들은 그럴듯한 말로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하지만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진짜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외치던 바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자기 수양, 자부심,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벽 3시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며 어서 훈련하러 가야지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개인 트레이너도 영양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아니 생존을 넘어 번성하기 위해 제가 가졌던 것은 오직 자기 수양뿐이었습니다. 제가 135kg의 거구였을 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놀림받았을 때 내가 널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자기 수양은 전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존합니다.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며 도움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완전한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뚱뚱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 정신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 코너에는 물 한 컵과 스펀지를 든 사람만 있을 뿐 기권을 알리는 수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아무리 힘겨워져도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아침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몸이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비명을 지를 때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당신의 뇌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고, 그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그 목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세상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질투 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 머무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게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지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괴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괴물이 되는 길은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많이요.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을 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대변하지 못할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때 열정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제 삶을 다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기 싫었던 그 순간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시 체험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끔찍하니까요. 저의 모든 아이디어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정신적 강인함을 얻는 법,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은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 영역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당신의 정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불편한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당신의 삶에 마찰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부족하다면 뒤로 물러나 앉아 30분 뒤에 시작해야지라고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훈련이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돌아가 또 해야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을 쌓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7일 내내 훈련합니다. 데스밸리에서 열리는 217km짜리 끔찍한 경주 배드워터 울트라 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제 발목에는 검은색 압박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발이 부러진 상태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발로 그 경주를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느냐고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괴물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목표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미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가입니다.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바쳐야 합니다. 누군가 균형을 말합니까? 네, 균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의문을 품는 그 극한의 경지로 가고 싶다면 균형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받을 때 왜 새벽 1시에 헬스장에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당신은 제가 왜 이러는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기쁩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달리러 나갈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이 춥다면 대부분은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왔다가 사라집니다. 저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늘 할 일은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동기부여를 넘어 추진력을 얻고 마침내 집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의 단계에 이르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이 창조한 가장 지독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 불균형한 상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불균형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해진 후에 그때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 남자를 발명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비난도 견딜 수 있는 남자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짓밟은 과정을 통해 이 굳은 살 박인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보통 사람의 본능은 나가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우리는 지금 당장 나가야 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섭씨 38도의 폭염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타고 저를 지나가더니 다시 차를 돌려 제 옆에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대체 이 더위에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 모두는 그만두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뇌는 오직 투쟁 도피 반응, 즉 자신을 구하라는 생존 본능만을 외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초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 1초 동안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극한의 훈련 중 차가운 물속에 있을 때 제 몸은 물속에 있지만 제 정신은 해변에 나가 따뜻한 파카를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따뜻해진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따뜻한 샤워를 하고 며칠 뒤에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리고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겠지. 저는 제 뇌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다. 그리고 이 1초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1초의 결정 하나를 실패하면 나는 결코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지배해야 합니다. 뇌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둬서는 안 됩니다. 이봐, 이 배의 선장은 나야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혼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온갖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은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입력하고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아니야, 우린 괜찮아. 이건 힘들지만 괜찮아. 일단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감정보다 강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최악의 날, 당신은 정말로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다른 누구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항상 일을 해내는 그 지독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최악의 날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보다 훨씬 먼저 포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 감옥의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적 불황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과거에 어땠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왕년에는 이랬지라는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의 내일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실이 됩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시험에 임한다면 당신은 그 시험에 떨어질 것입니다. 영구적인 결과를 얻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는 4차선 고속도로를 택합니다. 그 길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것을 만드는 또 다른 선택지는 바로 삽입니다. 그 삽은 당신의 뇌와 손에 굳은 살을 남깁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삽을 드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실패를 피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저의 성공만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군입대 시험에 3번 떨어졌고 네이비실 훈련을 통과하는데 3번의 도전이 필요했으며 턱걸이 세계 기록 도전에도 3번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모든 실패가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당신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쫓아도 결국 당신은 공허할 것입니다. 칠면조 요리를 할 때 속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겉만 꾸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 당신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당신은 것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스스로와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십시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트레이너를 찾기 전에 일단 나가서 걷기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신고 달리기 시작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서 아무 기구나 사용해 보십시오.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닙니다. 과훈련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머릿속에서 나와서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인생은 무거운 통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은 왜 사는지 당신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행동을 미루는 또 다른 핑계일 뿐입니다. 질문은 왜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더 나은 몸을 원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더 나은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어쩌면 당신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야망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지금 당장 나가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강인